이번에는 토트넘과 브라이튼 간의 열띤 경기에 대한 논평을 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는 축구계를 놀라게 한 결과로 마무리되었는데요. 토트넘의 예상치 못한 대패가 화제입니다. 후반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도움을 주며 두 골을 성공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이튼의 네 골을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많은 매체들이 토트넘의 이번 패배에 대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과 수비에서의 실수들이 도마 위에 올랐죠.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이번 경기에서 참패를 면치 못했습니다. 영국의 여러 매체들은 이 경기를 집중 조명하고 있는데요. 토트넘의 패배가 많은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결과로 다가왔습니다. 이 경기는 흥미로운 분석과 함께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2023-2024 시즌 프리미어 리그 19라운드 경기에서 토트넘은 브라이튼의 홈에서 2대4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 매체들은 토트넘의 수비진의 약점과 전술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카이 스포츠는 토트넘의 수비진과 히샬리송 선수의 부진이 경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은 4-2-3-1 포메이션을 사용했습니다. 최전방에는 히샬리송이 배치되었고 손흥민, 클루셉스키, 부존슨이 이 선에서 활약했습니다. 로메로의 부재로 인해 수비진의 공백이 발생했고 이를 채우기 위해 로예 선수가 측면 수비수 자리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략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수비는 초반부터 무너졌고 결국 브라이튼의 선제골을 허용했습니다. 이번 토트넘과 브라이튼의 경기는 많은 축구 애호가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토트넘의 기대 이하의 성적은 축구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깊은 분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기 후반 토트넘이 0대4로 크게 뒤처진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득점을 시도하였으나 이는 승부의 추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팀은 2대4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전문가 제이미 캐러건은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풀타임을 뛰며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히샬리송 선수의 부재와 중앙으로의 이동 후에야 토트넘의 득점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히샬리송 선수가 아직은 손흥민 선수만큼의 골 결정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전략적 선택이 토트넘의 패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통계를 다루는 여러 매체들은 손흥민 선수에게 높은 평가를 부여하면서도 팀의 패배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토트넘의 감독 엔제 포스테코글루는 경기에 대해 평가하면서 선수들이 경기 초반에 날카로움이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토트넘의 수비진이 브라이튼의 공격에 대응하는 데 실패했으며 히샬리송 선수가 톱으로 출전했을 때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한 점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드러냈습니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 주장 손흥민 선수는 브라이튼과의 원정 경기 후 깊은 실망감을 표현하며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경기는 우리의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평소 모습과는 달리 심각한 표정과 말투에서 경기에 대한 큰 부담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팀의 전략적 접근 방식이 이번 시즌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음을 인정하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실수에서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습니다. 영국 현지 매체들은 특히 히샬리송 선수와 손흥민 선수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 각자의 상황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히샬리송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팀 전체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키브미 스포르트는 경기 후 토트넘 선수들의 분위기가 크게 침체되어 있었다고 전하며 스포츠의 냉정함을 강조했습니다. 이 매체는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나섰을 때의 경기와 히샬리송이 원톱으로 있었을 때의 경기가 완전히 달랐다고 지적했습니다. 히샬리송은 다양한 기회에도 불구하고 득점에 실패했으며 여러 차례 오프사이드에 걸렸다고 평가받았습니다. 반면 손흥민은 원톱으로 출전한 후 상대 팀을 돌파하며 토트넘에게 두 골을 안겼습니다. 매체는 이를 통해 손흥민 선수의 뛰어난 기량과 팀 내에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토트넘이 단순히 미래를 내다보기보다는 현재의 경기에 더 집중해야 함을 시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토트넘 동료 선수들 사이에서도 경기에 대한 불만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히샬리송과 손흥민 선수 간의 긴장된 상황이 관측되었는데 이에 대해 일부는 히샬리송 선수가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가로채거나 필요 이상의 슛을 난사하는 등의 플레이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팀 내의 조화와 협력에 있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팬들의 지지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많은 팬들은 손흥민 선수의 골 결정력과 슈팅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가 팀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 히샬리송의 성적과 기여도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팬들은 그의 매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아시안컵 차출 이후 팀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로 감독 역시 손흥민 선수를 쉬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팀 내에서 손흥민 선수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하다는 점이 토트넘의 약점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토트넘의 현재 전략과 향후 계획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드러난 손흥민 선수와 히샬리송 간의 갈등, 그리고 팀 내 긴장감은 토트넘의 앞으로의 성과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팀의 조화와 선수 간의 협력은 스포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토트넘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의 주요 빅클럽들은 손흥민 영입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손흥민의 토트넘과의 계약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그의 다음 행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다른 클럽으로 이적할 경우 유럽 축구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버풀은 손흥민 선수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을 영입하려는 리버풀의 감독 위르겐 클롭의 의도는 팀의 공격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적 결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의 득점 능력과 다양한 공격 옵션은 리버풀 공격진을 한 차원 높은 수준의 공격 전술로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리버풀의 레전드 스티븐 제라드는 클롭 감독의 공격 전술이 다양성과 기동력을 요구한다며 손흥민 선수가 이러한 전술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선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리버풀은 공격적이고 다이나믹한 축구를 추구하기 때문에 손흥민의 플레이 스타일 역시 클롭 감독의 전술에 매우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팀 셔우드는 손흥민의 다재다능함이 팀의 공격 전술을 더욱 다양하고 유연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이 그라운드 위에서 존재함으로써 얻는 이점이 팀의 공격 패턴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어 전술적으로 큰 우위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영국 축구계에서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 토트넘은 손흥민의 이적에 대비하여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토트넘의 이적 시장 전략은 손흥민이 떠날 것을 대비하여 그의 공백을 메울 선수를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을 떠나 빅클럽으로 이적하여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의리를 지켜 토트넘에 끝까지 남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